안녕하십니까. 큐베스트 노무팀 팀장 김기택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유형별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 형태가 다른 세 종류의 사업장 임금 테이블을 짜볼 건데요. 가장 일반적인 근로 형태, 즉 주 40시간 근로,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고정 연장 근무를 하는 그런 사업장의 임금 구성,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은 그런 사업장의 임금 구성, 마지막으로 3조 2교대의 생산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업장의 임금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사업장의 근로 형태입니다. 여기 해당 사업장은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장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이고요. 하루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의 고정 연장 근로를 실시하고 있네요. 약정된 유급휴일은 일요일이고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2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 수는 7명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이미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있고,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또는 월급 2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형태가 많을 겁니다. 이럴 경우 향후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의 청구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대장에 적절한 임금 테이블을 구성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금 테이블을 한번 짜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즉 2020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제의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그에 따른 월급여가 179만 5,310원입니다. 약 180만 원으로 우선 기본급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장의 하루 1시간의 고정 연장 수당이 임금 구성에 있어야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하루에 1시간, 즉 주 5시간, 이를 월로 환산하면 21.7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50%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고 1.5를 곱하니까 최저시급 기준으로 약 28만 원 이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연장수당을 30만 원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 기본급 180만 원 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주실 필요는 없겠죠. 좀 전에 230만 원을 주고 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20만 원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식대 10만 원, 차량 유지비 10만 원으로 임금 테이블을 구성해 본 겁니다. 물론 이 차량 유지비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한 차량 유지비만 비과세 적용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이 연장근로수당이 적절히 임금 테이블에 구성되어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사업장의 근로 형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보니까 주 4일 근무하고 한 주에 25시간, 2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 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되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혹시 연장이나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50%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9,000원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업장의 임금 테이블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 형태와는 달리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나 계약직 형태가 많고 또 주 단위로 급여를 우선 계산한 후에 월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금 테이블을 구성할 때는 주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또 연장 및 야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이 아르바이트생들의 한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거나 또는 만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없게 되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시급이 9,000원이고 여기에 주휴시간이 5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곱한 45,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주의 주휴수당은 무조건 8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 40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만큼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5시간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 야간 가산 수당은 좀 전에 근로시간 테이블에서 살펴보았듯이
22시를 초과하는 시간, 즉 월요일에 1시간, 그리고 금요일에 1시간,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1.5시간을 합친 5시간에 대해서 50% 가산을 해서 주시면 되고요. 1배는 이미 주급 계산 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0.5배만 계산해서 이렇게 22,500원의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주급은 주휴시간 5시간하고 소정근로시간 25시간을 합친 30시간 곱하기 시급 9,000원, 거기에 좀 전에 산출한 야간 가산 수당인 22,500원을 더한 292,500원이 주급이 됩니다. 이에 4.345를 곱하면 월급이 될 거고요. 이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하면 정확한 임금 구성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조 2교대의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 그런 사업장의 임금 테이블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보통 3조 2교대의 근무 테이블은 이렇습니다. 1조가 보통 시근무라고 얘기하는 1근을 들어가게 되면 2조는 24시간을 근무하는 조로 편성되게 되고요. 3조는 휴무조로 편성됩니다. 이게 3일 단위로 똑같이 로테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1근하는 조가 8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는 조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그리고 야간 근로시 2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20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시급은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임금 테이블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 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3일 단위로 동일하게 로테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3일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고 이를 3으로 나누면 일평균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이에 365를 곱하고 다시 12로 나누면 월 근로시간이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283.9시간이 나오네요. 24시간 근무조를 살펴보면 실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게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에 1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3일 단위로 로테이션 돌아가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일평균 연장근로시간이 되고요. 이를 365 곱하기 나누기 12 하면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이 되고요. 여기에 가산 50%를 곱하니 60.8시간의 월 연장근로 가산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24시간 조에는 야간 근로시간도 산출해야겠죠. 야간 22시부터 6시까지 이 근로시간 8시간 중에 아까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6시간의 야간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위와 동일하게 6시간을 3으로 나누면 일평균 야간 시간이 되고요. 여기에 365를 곱하고 12로 나눈 후 가산 50%를 곱하니까 30.4시간의 야간 가산 시간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시간 35시간까지 합치니까 월 임금이 352만 2,750원이 나옵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월 근로시간과 연장, 야간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합치니까 금액이 좀 상당하네요. 자, 오늘은 사업장 근로형태별 임금을 계산해서 어떻게 테이블을 구성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잘 살펴보시고 연장 및 야간 수당을 임금 테이블에 잘 구성하셔서 향후 임금 체불의 리스크를 없애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이 임금 산출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